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은시장 얘긴데요. 요즘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 은 공급망의 특정 지점이 아예 멈춰서는 아주 심각한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요,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구, 실제로 유출된 내부 서신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헤레우스, 펜프, 메탈러,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세계 최대 은정연소 세 곳이 갑자기 신규 주문을 아예 안 받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니, 대체 왜 세계에서 가장 큰 전련소들이 돈방석에 앉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이 전례 없는 사건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 땅에서 은이 안 나와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캐낸 은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바로 그 가공 단계에서 꽉 막혀버렸다는 거죠. 자, 이 공급망을 한번 보세요. 1단계에서 원재료를 캐고 2단계에서 커다란 도매용 은괴로 만들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 3단계, 가공 단계에서 터진 겁니다. 재밌는 건 2025년에 광산 생산량은 오히려 2.3%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커다란 덩어리를 우리가 아는 동전이나 산업 부품으로 만들 공장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창고에 밀가루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빵을 구워낼 빵집이 몇 개 없는 상황인 거죠. 재료는 있는데 최종 제품을 못 만드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건요. 전혀 다른 세 종류의 수요가 거짓말처럼 동시에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들이 실물 은을 사재기 시작했고요. 둘째, 태양광 패널, 오지 같은 첨단 산업에서 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수요가 폭발했죠. 근데 여기에 셋째로 중앙은행 같은 기관들까지 우리도 실물은 사야겠다 하고 뛰어든 겁니다. 이러니 시스템이 버텨내겠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2025년에 새로 필요한 가공 물량이 무려 7,400만 온스예요. 그런데 새로 공급된 건 고작 1,900만 온스. 기존에 있던 재고 다 털어쓰고 주문하면 몇 달씩 기다리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병목 현상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바로 우리가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가격이랑 실제로 내 손에 쥐는 은의 가격이 달라지는 아주 기묘한 이중 시장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상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하나는 ETF나 선물처럼 그냥 숫자만 오고 가는 서류상 은 시장.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진짜 만질 수 있는 동전이나 은괴 같은 실물 은 시장.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가격 차이가 바로 프리미엄이라는 건데요. 이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지금 실물 구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하는 신호인 셈이죠. 이게 얼마나 심해질 수 있냐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기억나시죠? 그때 실물은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나니까 현물 가격에 붙는 프리미엄이 무려 100%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면에 보이는 은 가격이 12달러인데 실제 실버 코인은 24달러를 줘야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2배죠.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수년간 골마온 만성질환이 드디어 터진 것에 불과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명확한 변곡점이 보이죠. 2018년까지만 해도 어찌어찌 공급이 수요를 겨우 따라갔어요. 그런데 2019년, 바로 이때부터 상황이 역전됩니다. 전 세계 수요가 신규 공급을 앞지르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때부터 지금의 위기는 조용히 삭트고 있었던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난 7년 동안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전 세계는 수요를 채우기 위해 창고에 쌓아뒀던 은을 계속 꺼내 써야만 했다는 거예요. 매년 빚을 내서 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게 7년 동안 쌓인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마이너스 11억 원스입니다. 11억 원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갈되어 왔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이게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새로운 광산 하나 개발해서 은을 캐기 시작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그 말은 지금 이 공급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급 위기가 보통 5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채굴이 부족하고 그래서 가치가 저평가되죠. 그러다 어느 순간 가격의 족쇄가 풀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결국엔 돈이 있어도 물건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이른바 언업테이니엄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석가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불꽃놀이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도화선에 불을 붙였을 뿐입니다. 라고요. 섬뜩하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혼란이 어쩌면 그냥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시장에서 실물 은이 정말로 사라진다면 그때 우리가 부르는 가격이라는 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화면에 찍힌 숫자는 있는데 정작 물건이 없다면요? 이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은 시장이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